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지금 기업 쪽에서 돈줄이 말라서 난리도 아닌데요.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자금 조달은 그거대로 어렵다 보니까 이러다 당장 큰일이 하나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합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로 돈이 씨가 마르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니 뭐니 전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 확정적으로 보는 침체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돈 구하는 게 힘들어졌네요. 그건 그래요. 레고랜드 사태가 촉매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지난 여름부터 기업들 돈 가뭄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들어섰던 거죠. 아무튼 현재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바로 다 아는 그런 주요 재벌 대기업들마저도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다 하기는 하던데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월 17일에 도로공사하고 한전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둘 다 신용등급은 AAA로 최고 등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행된 채권이 유찰됐죠. 한전은 4천억 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때 금리 5%로 고금리를 준다고 했는데도 이 중에 1,200억 원 정도는 유찰됐고요. 도로공사는 1,000억 원을 발행해서 아예 전부 다 유찰됐습니다. 하나도 안 팔린 거죠. 그리고 다음 18일에도 철도공단, 인천공항교통공사 채권이 또 유찰됐고요. 19일에도 과천도시공사에서 600억 규모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것 또한 안 팔렸습니다. 신용등급 높은 공기업 채권들이 그 지경이면 일반 기업들 회사채는 뻔하겠네요. 그렇죠. 사기업들도 지금 돈 가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SK와 LGU+, 하나솔루션도 지금 채권을 못 팔아서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중소증권사 등 해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도 지금 PF 대출이라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간 돈이 완전히 막힌 상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는 기업들 회사채도 사주고 기업어음도 사주고 보증까지 해주는데 도합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어서 자금을 수혈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크게 보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 회사채하고 어음을 매입하는데 16조 원가량 쓰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 10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증권사와 일반은행, 보험사 등을 포함해서 83개의 금융기관에다가 각자 각출해서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자금을 또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국책은행이나 보증공사에서 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하는 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채권시장이 얼어붙어서 기업들 채권도 안 팔리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니까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자금을 조성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기업들 채권 사주고 숨통 좀 틔워주자 이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채권을 사주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대형 증권사고 은행, 보험사고 뭐고 간에 자기들 주머니에 생돈을 털어서 내놓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런 의문 들 텐데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들으면 의문은 해소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언론상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면 이제 문제가 없냐? 그리고 저게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방법인지 말이죠. 이게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앞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 돈이 완전 메말랐다고 했죠. 그래서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AAA 채권도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들 채권은 훨씬 더 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은행과 은행들한테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에게 채권 안정 펀드 자금을 조성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산업은행하고 은행,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펀드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들이 또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야 그걸 판 돈으로 펀드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채권 안정펀드 조성하는데 참여하는 금융사들도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대는 거네요. 그쵸. 그게 문제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기들이 발행한 채권이 안 팔려서 자금 조달이 힘든 건데 근데 산업은행하고 대형은행 그리고 증권사들이 채권 안정 펀드 자금 조성하려고 자기들 채권을 같은 채권 시장에다가 또 발행해버리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이들 금융채권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채권 사려는 그런 자금들이 그쪽으로 더 쏠려버리겠네요. 그쵸. 당연히 그게 유리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일반 회사채인데 더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일반 은행들이 여기서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 쳐도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일반 사기업들의 안 팔리는 채권을 다시 사준다는 것 자체도 아무리 일시적인 자금 경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반 사기업들의 채권이 안 팔리고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서 문제인데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채권 발행이 필요한 거네요. 근데 발행하는 채권이 대형 금융기관의 채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일 수밖에 없고 같은 채권 시장 안에 있는 일반 사기업들 채권은 더 안 팔리게 될 거라는 의미네요. 어차피 같은 시장 안에서 채권을 파는 거니까 경쟁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웃기는 게 같은 시장 안에서 파는 채권인데 안 팔리는 채권 사주려고 잘 팔리는 채권을 또 발행해서 그걸 판 돈으로 안 팔리는 걸 다시 사준다는 게 모순이라는 거고요. 그 의미 맞죠? 맞아요. 얼핏 들으면 헷갈리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국공채를 포함해서 다른 주요 대기업들의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유 채권들이 다 자산 가치에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평가되는 이들 기업들의 자산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원래는 국채도 있고 대기업 회사채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한 되게 안전한 금융회사였는데 근데 어느 시점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니까 갑자기 보유 자산이 부족한 그런 금융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사 자산이 감소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턴 줄어든 자산 가치만큼 보유 자산을 더 늘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시중은행하고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억지로 자산 가치를 늘리고 있고 또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와중에 다른 회사들 도와주게 펀드 자금 조성하게 돈을 모으라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정부가 안 팔리는 회사채 직접 사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초기에 확산되던 당시처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중앙은행이 채권 사주고 그렇게 지원해주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고 양적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인 긴축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액션을 보이는 순간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알잖아요.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은 막아야 되고 그렇다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놓고 지금 돈을 풀 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이 등장하면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지금 완전 빚잔치입니다. 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에서 당장 우리 기업들이 3개월 내에 갚아야 할 빚만 25조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갚아야 될 빚은 또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4배쯤 100조 됩니까? 아니요. 무려 그 10배 정도 되는 233조나 됩니다. 와, 이거 첩첩산중이네요. 지금 고비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빚은 또 얼마일까요? 532조로 알려지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기에 8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 잔액이 112조 원인데 지금 건설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호황기에 비교해서 보면 3배 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더 악화되면 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에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채 문제의 내관을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주요 내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엉뚱하게 채권 시장에서 불거진 돈맥경화 현상으로 기업 부채 문제가 새로운 내관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갈수록 뭐가 트리거가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어떤 문제가 트리거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다방면으로 긴박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호재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독재 체제가 완성되고 리커창 등 그래도 시장 경제를 옹호해오던 경제통들이 지도부에서 전멸했는데요. 새로운 중국의 지도부를 살펴보면 중국이 시장 경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획 경제로까지 돌아가는 게 꼭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그런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들어가 있던 글로벌 자본들이 배신감과 좌절을 느끼고 차이나 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중국에서 이탈한 글로벌 자금들 일부가 우리 투자시장에 들어올 기대감이 있다는 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우회적이지만 사실상 기업의 돈 풀기에 들어간 만큼 그걸 호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호재로 볼 내용일까요? 중국 경제에서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면 중국 경제는 위축이 될 거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 경제에 의존도 높은 한국은 타격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돈줄이 막힌다는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대감은 좀 줄이고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